현재 시각 5시 21분입니다.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놓고 아침에 좀 운동을 하러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여러 경로로 좀 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동하는 경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기준으로 광진구 쪽 통해 가지고 종로 쪽으로 가는 경로가 제일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저기 잠실 쪽 넘어가지고 강남 쪽으로 해서 한남대교나 이쪽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게 재밌었는데 최근에는 종로 쪽으로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쪽에 좀 더 구경할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얘네들은 피하지도 않아. 예,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저번에 이 친구 봤을 때 엄청 놀랐어요. 밤에 가다가 처음에 예전에 저 집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깜짝 놀랐어. 어쨌든 오늘은 이동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는 안 찍혔는데 깜짝 놀랐어요. 파란불을 대서 건너려고 했는데 그냥 가 차들이. 정말.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다닐 때는 그 신호 바뀌어도 건너지 말으라 그러거든요. 가끔 이렇게 뭐 고의든 실수든 이렇게 신호를 어기는 차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가지고 항상 애들한테 건너지 말고, 원래 학교에서 이제 학교나 이제 배운 게 주변을 보고 손을 들고 건너라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물론 이제 저는 신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건너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해요. 어쨌든 천안대교 건너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이쁘죠? 서울이 이렇게 이쁩니다. 너무 좋아요. 보면은 동물들도 많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오리나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이따가 시간이 좀 날이 밝아오면 아마 사람들도 엄청 운동할 거예요. 이게 더운데도 운동 많이 하시더라고. 그때도 이동합니다. 천호대교를 건넜고 이제는 아차산역, 근자역 쭉 지나가서 답심리역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고요.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꽃들이 이렇게 물에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천호대교 방금 건널 때 진입할 때랑 진출할 때 이렇게 나올 때도 똑같은 걸 겪었어요. 버튼 누르고 파란불로 바뀌어도 차들은 그냥 사람 없으면 달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천호대교 건너면
이게 다리에 다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극단적 선택을 예전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지원해 주려는 전화기 뭐 이런 것도 설치돼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물도 돼 있고 그래요. 좀 안타깝죠. 이게 뭐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잘 살았어, 잘 견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절 상황하고 지금 시절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최상위 1위, 압도적 1위를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10만 명당 자살 극단적 선택률이 한 26명에서 한 30명 사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높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접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클 것 같고,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 이유, 그거 무시 못하죠. 그리고 정신적 이유,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괴롭힘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아요.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최근에는 SNS 그런 최근에는 이제 SNS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전에는 주변 아는 사람 아니면 동네 사람 이런 비교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상위 0.00001%가 비교 대상이에요. 뭐 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그 사람과 나의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비교 대상이 돼요.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진짜여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돼버립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간접적인 원인이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직접적인 원인의 어려운 사람들을 간접적인 원인들이 배가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심리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강화시키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정책 위반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지독한 경쟁 사회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쉴 데 없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른들 보면 다 똑같은 취미, 등산, 낚시 아니면 동호회 활동,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무척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폐쇄적인 획일화된 경쟁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어쨌든 서로 보듬어 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를 한 번씩 더 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 있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문화라고 하는데 하지만 심각한 또 혈연 문화기도 해요. 그래서 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정이 많으니까 좋은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정이라는 표현이 되기까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약자 집단일수록 어려운 집단일수록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살아가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이 어디까지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자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는 꽃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생화 같은데, 생화네. 생화인데, 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구나. 저 뭐야, 저 뭐 있어요, 저. 쟤 뭐야. 물고기 엄청 큰데요? 사라졌습니다. 근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더럽지? 쟤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커? 상어야? 왜 저래? 오. 화해했나 봅니다. 화해했네요. 봤어요. 싸우고 나면 화해해야지. 자, 이동하겠습니다. 답심리입니다. 답심리에 도서관이 있네요. 여기가 계속 공사 중이었던 곳인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 통로를 좀 건들고 지금 외국 반대 조금 살짝 돌려가지고 지금 바깥쪽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쪽 바깥쪽에 그게 있으니까 그쪽을 좀 막아 놓고 이쪽으로 보행자 통로를 돌려서 그쪽에서 이제 마무리 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엄청 높아요. 답심리가 저번에 좀 제가 좀 이쪽 지나가다가 좀 단순하게 한자로만 좀 해석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 답심리의 지명의 유래가 여러 썰이 있대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가 여기 흥인지문 있잖아요. 동대문에서 답심리까지 10리. 그래서 답심리다. 달불답자에 10십자. 심리면 1, 2가 한 400m 정도 되니까 아마 370 몇 미터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400m라고 하고 한 4km 정도 되거든요. 실제 4km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썰이고요. 두 번째 썰은 여기가 아까 어디였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일대가 중랑천을 끼고 있는 일대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평야지대였고, 그래서 평야, 그러니까 논이나 이런 밭 이런 것들이, 논이겠죠? 논 같은 것들이 평야가 심리에 걸쳐 있다. 그래서 답심리. 이런 두 가지 썰 크게 그게 있고, 여러 가지 썰들이 더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 두 가지고,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아까 첫 번째 말한 흥인지문에서 이 지역까지 심리, 그게 좀 대표적인 썰이라고 합니다. 썰인지 뭐 어디 과거 책자에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이 지역은 예전부터 평야지대로 좀 유명했나봐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역사 기반 책자들의 서적들에 답심리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평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된 곳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근데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좀 재밌는 게 더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동대문구고요. 방금 정릉천교를 건넜습니다. 보면은 저번에 왔을 때는 저쪽 반대쪽으로 왔는데 서울시설공단하고 청계천 박물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집의 형태를 좀 모사해 놓은 저쪽으로 좀 이동을 했었고, 오늘은 반대쪽입니다.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또 멋이 있어요. 밑에 물이 좀 말라가지고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요. 이 동대문이 예전부터 좀 있던 지역이라 곳곳에 좀 구경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좀 구경할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땐 자세하게 구경하고 보면 하루 만에 못 볼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종일을 투자해야 될 정도로 구경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동대문만 쫙 돌아보는 걸로 한번 컨셉을 잡고 움직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영상을 좀 찍는 게 요새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대문 장애인 이거 눌러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입니다. 동대문 이쪽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영상을 왜 찍냐면, 그 어릴 때 그 추억, 동네의 추억이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때 동대문 장애인 그 종합복지관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리면, 그때 우리 동네가 이랬지, 이런 집들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상이 저희 때는 없으니까 좀 가끔 이렇게 추억여행 비슷하게 좀 가보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 게 영상이 많이 없고, 특히 제가 사는 동네는 더 사람 유동인구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천호동이나 잠실이나 이쪽은 워낙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영상들이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 놓는 거고,
나중에 한 20년 뒤 30년 뒤 이 영상이 있으면 뭐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아니 서울 사는 사람들이 우연히 영상을 좀 보고 아 맞다 우리 동네가 이랬었지 저랬었지 생각할 것 같아서 찍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청계천을 걷고 있고요. 뭐 밑에는 아니지만 걷고 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진해가 있어. 진해, 그 경상도 진해 얘기 나오는데 진해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면 외가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에 좀 외할머니 때 가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서울이랑 집이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왜냐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집의 형태가 한국식 집 같지가 않았어. 약간 그 진해라는 지역이 약간 일제 전초기지, 저 러일전쟁 이후에 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일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남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뭐 진해 쪽에 갈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안 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집의 형태도 다르고 문도 일본식 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일본을 가면은 진짜 웃겼던 게 일본이래죠. 진해를 가면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 갔거든요, 진해를. 그러면 그 방학 때마다 갔죠. 방학 때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중국집을 한번 시켜 먹은 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짜장면을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먹기가 힘든 음식이다 보니까. 먹기가 힘든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건수가 있으면 시켜 먹는 형태로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름방학 때 내려갔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짜장면 좀 시켜줘. 엄마 먹어. 그래서 시켜줬어요. 동생이랑 먹는데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짜. 이게 너무 짜. 그래서 동생이 저한테 형 너무 짜서 못 먹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 그냥 원래 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지. 엄마 근데 이게 너무 짠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경상도 원래 짜게 먹어 그랬어요. 근데 뭐 얼마나 짠데? 엄마한테 한 입 먹더니 어이 이거 사람 먹으러 가만 들었냐고.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막 뭐 이렇게 막 컴플레인 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이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긴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 외가 쪽에 갔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너무 짧지만 외할머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너무 좋게 남아 있어서 장모님 댁도 가급적이면 죄송하지만 자주 가려고 해요. 애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그게 뭐 힘든 적도 있었어. 예전에는 진해갈 때는 차로 가니까 뭐 지금은 뭐 5시간 이렇게 걸리지 그때는 한 10시간 막 20시간 막 이런 적도 있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3박 4일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지금 청계천 이쪽 도로는 공사를 하시나봐요. 도로가 깨끗해졌습니다. 깔끔해졌네요. 진짜 필요해서 한 거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이동하고요. 동대문을 향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동네 쪽은 지났고, 지금 여기는 동평화 패션타운이라는 데입니다. 청계 7가 맑은 메다리이고요. 지금 뭐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없는데, 길거리에서 쓰레기가 너무 저 멀리 두타. 예전에는 패션의 성지라고 해서 저쪽에서 막 뭐 많이 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20대 초반 몇 때만 해도. 지금은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저 맨날 가던 그 신발 그 뒷골목, 그쪽에 앞쪽 골목이에요. 이쪽이 좀 한적하네요. 사람들이 좀 막내도 없고. 가끔 이렇게 애들이랑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나름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으로 올 때는 이건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맛집이 많아요. 그냥 카드만 있는데, 이게 좀 카드를 받긴 하는데 막 이렇게 1,000원, 2,000원짜리 막 이렇게 하면서 카드 내기가 좀 미안해서 현금을 좀 들고 와가지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걸은 지 2시간 23분 정도 됐고요. 한 15,000보 정도 걸었습니다. 계속 직진할 거고, 일단은 1차 목표라기보다는 1차 건너가야 될 곳은 동대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데미지는 독립문입니다. 동대문으로 이동해서 연대 방향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계속 직진해서 구파발 쪽으로 갈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합니다. 동대문 흥인지문 왔고요. 지금 뭐 메리어트 호텔, 저 금자탑하고는 저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있네요, 건물이. 그리고 동대문 공원, 역사문화공원. 여기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금방 훼손될 거예요, 아마. 패스가 쳐져 있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띄워야 되나? 그냥 안 띄겠습니다. 흥인지문에 대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 지붕을 보면 이 곡선이 예술이에요. 너무 좀 멋있어요. 예술적이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기가 산책로가 그렇게 이쁘다던데, 그래서 가보질 않아서. 여기 있어요, 이 산책로. 여기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흥인지붕. 나중에 시간 되면 저기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골목이 있는데, 시장이 있는데, 신진시장? 종로 신진시장이라는 지역이 있고, 아직까지는 여기가 평일에는 되게 사람이 많은 지역일 것 같은데,
뭐 주말이기도 하고 아침이라서 많이는 없습니다. 종로도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평일에 낮에 오면 워낙 뭐 명동이나 뭐 종로 이 지역 동대문 주변 이쪽은 외국인들도 많고. 저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냥 앞으로 가죠. 여기가 동대문 종합시장이네요. 동대문 종합시장. 공항버스가 여기서 쓰고 이 안쪽으로 가면 시장이 쫙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고요. 우선은 계속 가다 보면 종로 나오고 종로 뭐 3가역 4가역 이렇게 나올 거고, 더 가면 광화문역 나올 겁니다. 계속 직진을 할 거예요.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종로 5가역을 지나서 광장시장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종로의 귀금속 도매 거리를 이제 지나갈 거고요. 종로는 잘 아시겠지만 종이 있는 길이죠. 로자 길 로자. 조선이 건국되면서 특정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종이 서울 중심부에 배치가 됐고, 그 지역을 따라서 길이 형성되면서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뭐 정부 청사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길을 통해서, 왜냐면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그쪽에 이동됐을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이 상업적이라든 뭐 경제적이라든 많이 부유하고 확장됐을 거고, 그러면서 그 누적되고 축적된 결과가 지금의 종로라는 이 지역, 종이 있던 길, 이 지역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종로는 귀금속으로 유명해요. 아까 갑심리는 저기 뭐냐 고미술품 뭐 이런 거, 장안평은 자동차 부품, 을지로는 인쇄, 지금은 좀 퇴락했지만 뭐 이런 것처럼 종로는 귀금속으로 유명합니다. 원래부터 종로는 저기 운종가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름 운자를 써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리,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장인들, 세공 기술자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고, 특히 그게 심화된 게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국 각지의 기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게 종로고, 이 종로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얘기한 세공 장인, 보석 장인, 뭐 판매점, 그리고 그걸 또 유통하는 유통점, 그리고 감정하는 감정사들, 이런 사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유통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원가 절감이 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고요.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예식, 예단 뭐 이런 거 준비할 때, 특히 뭐 보석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이쪽 와서 많이 보시고, 연인들도 커플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여기 와서 좀 구경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로에는 기금속 상가가 몰려 있어요. 제가 20대 때도 몰려 있었고 40대 때 중반이 된 지금도 몰려 있을 거고 앞으로도 몰려 있겠죠. 각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단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독립문 쪽으로 가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안 가고요. 바로 그냥 직진으로 해서 신춘 로터리 쪽 방향으로 갈 거고 충정로 쪽으로 일단 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그렇게 요새는 많이 없어서 육교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정로고요. 국민연금 있네. 여기가 거긴가? 그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요. 그쵸? 여기가 거기 맞는 것 같네요. 충정 아파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위에 뭐죠? 저기 불법 중축 때문에 뭐라고 했더라? 재개발도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가 6.25 이후에 그 사기꾼 때문에 좀 골치 아파트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저기 썼고 그 광복 이후에는 사기꾼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아들이 4명인가 5명이 6.25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국가로부터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인가 저거를 받아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자체가 없더라. 사기꾼 놈이 그 사이에 5층짜리 아파트인가 이거를 한층 더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제 위층은 뭐랬더라 다른 쪽 친구가 낫고 그래서 누구는 저 5층까지는 소유가 다르고 6층은 또 다른 소유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복잡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이동하겠습니다. 또 이게 경로를 바꿔서 오니까 또 이렇게 하긴 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놨겠죠?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저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형태로 아파트가 돼 있어서 좀 특이한 아파트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충정 아파트라고 써 있네요. 충정 아파트. 근데 굳이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합니다. 예전에 여기 목욕탕이었나 보네. 특별순찰구역 청소년 선도위원회. 좀 위험하긴 하네요. 밤에 오면 조금 무섭겠어요. 여기 사우나였나 보네요. 오, 무서워. 밤에 여기 주민들 지나다니기 무섭겠는데 여기? 제가 사는 동네도 좀 무서웠는데 여기도 무섭겠어. 있고 내려가겠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나왔고요. 대로보다는 좁은 대로 이쪽으로 이동하지. 저기는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근데 아까 좀 여기는 확실히 가구 단지긴 가구 단지네요. 이렇게 보면 가구 다 가구야.
아까 보면서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약간 움찔했어. 저를 보고 좀 미안했어요. 돌은 어디로 갔냐고. 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재개발 들어가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조용히 지나왔어요. 떠든다고 혼날까봐. 좀 중간중간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어. 무서워. 이 안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 좀 무섭네요. 하지만 뭐 사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던전 입구라고 누가 표시해놨지만 저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좀 위험해 보일 것 같아요. 밤에 특히. 이쪽 여기가 행정복이 어디 종로인가? 잘 그런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청이나 이런 데서 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좀 안전사고나 이런 게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24시간 촬영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심해야겠네요. 일단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창광교회 뒤쪽 도로고요. 경사가 엄청 높아요. 동네가 조용합니다. 힘드네. 연세로입니다. 좀 아쉬운데? 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경사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런 계단이었나 보네요. 중간에 이런 데커 형태로 계단이 바뀌었고 중간중간에 대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신천에서 지금 홍대역으로 넘어가는 중에 그 신천 장로교회인가? 거기서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홍대역 나오는데 일단 사이길로 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큰 다리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좁은 골목길 위주로 보려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에 괜찮은 골목이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최종 목표는 합정역 쪽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큰애 또 공부도 좀 봐주고 그래야 돼가지고 숙제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 수학 숙제를 좀 많이 못해서 옆에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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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게임 있죠,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요 동네도 좀 한적하네요. 여긴 다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밑에 걸어다니는 활장로가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걸어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홍대 입구역이 나올 거예요. 날이 비가 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더운데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차량용 그 모자를 제가 지난주에 산 게 있는데 그걸 혹시나 몰라서 갖고 왔거든요.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산림소극장이구나. 구경하겠습니다. 내려왔는데 아까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다시 내려왔거든요.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동네도 조금 조용하네요. 전반적으로 다 조용하네. 밖에 하지만 저걸 보면 참 건물주는 짜증나겠네. 확실히 홍대는
시청해 봤습니다.